할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싼 편입니다. 꼭 구매하실 분들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37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6월달에 출시해서 지금까지 1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전작인 A36과 여러가지 비교를 하면서 경험한 장단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먼저 디자인입니다. A37의 전면만 보고 있으면 전작인 A36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6.7인치로 전작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베젤 두께도 동일해서 전면만 보면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하단 베젤이 아직까지 두꺼워서 A38에서는 조금 더 얇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측면 디자인도 전작인 A36과 완전히 같은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자세하게 비교해 보니까 키 아일랜드 부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의 크기가 바뀌었고요. A37의 이 볼륨 버튼이 전작보다 조금 더 작아졌고요. 대신 A37의 전원 버튼이 전작 대비 더 커진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이 키 아일랜드 넓이도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 어썸 라벤더 색상이고요. A37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작 대비 A37은 단조롭게 느껴져서 조금 아쉬웠고요. 하지만 이 카메라 디자인은 전작 대비 더 고급지게 느껴졌습니다. 전작은 측면이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촌스럽다거나 싼티 난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A37은 반투명이라서 후면 색상이 은은하게 비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 대비 카메라 링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달라진 점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A37은 S26 시리즈처럼 앰비언트 아일랜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바닥과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카메라 구성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전작인 A36과 완전히 같고요. 가로폭은 78.2mm이고요. 세로 길이는 162.9m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7.4mm이고요. 무게는 전작보다 1g 더 무거워진 196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도 A36에서 사용했던 것을 A37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의 사이즈가 달라져서 누를 때 느낌이 이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양도 조금 이상하죠. 확실하게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 부분 형상이 저처럼 이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는 카메라 홀 부분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 LED 홀 부분이 완전히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분들은 A37용으로 다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화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 최대 밝기가 1200니트로 전작과 같아서 밝기 차이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A37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HDR10 플러스 때문에 HDR 영상에서는 최대 19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갑니다. 확실히 이 A36 대비 밝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A37은 HDR을 지원하기 때문에 색감도 더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A37에서 HDR 영상을 제대로 보려면 이 밝기 모드를 자동으로 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조작감은 이 정도 크기에서는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조작감은 괜찮았고요. 그리고 손이 작은 분들도 조작감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전작 대비 너프 되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같거나 좋아져야 되는데 A36 대비 더 안 좋아졌고요. 안 좋아질 것도 없는데 말이죠. 솔직히 원신은 이제 고사양 게임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A37이 성능도 좋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용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가 없기 때문에 내장 메모리만 사용할 수 있어서 여유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 원신만 다운받았는데도 저장 공간이 벌써 75% 이상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37의 저장 용량을 최소한 256GB로 올려줬다면 뭐 이런 비판은 덜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추가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해외 모델과의 차별이죠. 해외 모델 같은 경우는 8GB에 256GB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모델은 아직도 A36과 동일하게 6GB, 128GB 단일 모델만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버벅임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사용 중에는 덜하지만 대기 상태에서 지문 인식을 하고 잠금이 해제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것을 해서 열을 받게 되면 버벅임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6년 동안 업데이트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이 스마트폰을 6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요즘은 뭐 6년 이상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듯 합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전작인 A36과 동일한 구성과 화소수도 동일합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는 50메가픽셀이 탑재되어 있고요. 초광각은 8메가픽셀이 탑재되었죠. 접사 카메라는 5메가픽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A37의 이 초광각 카메라가 0.6배로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초광각 카메라에서는 LED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A36까지는 뭐 되는지 살펴보지도 않았는데요. 이제는 되겠지 하고 한번 살펴봤거든요. 아직도 안 되네요. 그리고 맑은 날에 메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뭐 거의 대부분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망원 렌즈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2배 줌으로 찍어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배 디지털 줌은 마치 이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사진 품질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A37은 메인 카메라로 그냥 일상적인 공간에서 간단하게 찍으면 뭐 그나마 괜찮은 품질의 사진을 건질 수 있고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동물이나 물건을 찍을 때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 모드로 사진을 찍었을 때도 뭐 품질이 괜찮았고요. 그런데 동영상의 품질은 어두운 곳에서 품질이 좋지 않고 밝은 곳에서 찍으면 뭐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4K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찍을 때 간헐적으로 끊기는 현상도 자주 있었고요. 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전작과 동일하게 5000mAh이고요. 그리고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시간이 29시간으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실사용시간은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면 13시간 정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A37은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아마도 이게 틈틈이 충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25W 초고속 충전 대비 뭐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현재 S26 기본 모델에도 적용되지 않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S26 시리즈와 동일하게 이렇게 초절전 모드를 A37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필수적인 앱만 기본적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여기서 비활성화된 앱을 켜고 싶을 때는 눌러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을 켜고 갤러리만 이렇게 별도로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싶을 때도 이렇게 눌러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할 때마다 켜는 게 귀찮다 그러면 초절전 설정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켜고 싶은 앱을 켜고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절전 모드를 해도
온 시켜놓은 앰프는 자동으로 켜집니다.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현재 A37을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54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할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싼 편입니다. 꼭 구매하실 분들은 이것보다 더 할인율이 높아졌을 때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솔직히 이 정도의 금액이면 더 좋은 성능의 중고폰도 구매할 수 있고 외산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괜찮은 스마트폰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독점이 무서운 것이죠. 과거 LG나 스카이 브랜드가 있었다면 선택지가 훨씬 더 넓었을 텐데 말이죠. 이상으로 갤럭시 A37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